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하재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모교인 경북대학교에 왔습니다. 오늘 경북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이규일 부본부장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혁신본부 부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규일입니다. 네, 부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교육혁신본부 교육혁신과에서는 이번에 추진하는 학부생 대상 공모전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먼저 교육혁신본부, 교육혁신과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부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에 관한 계획하고 기획하고 지원하는 기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고요. 네. 가장 주안점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입니다. 각각의 교육과정들을 저희들은 기본 설계를 하고요. 이 설계를 운영하는 부서에 내려보내서 운영하는 부서들이 운영할 때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본부, 교육혁신과에서는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그 공모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공모전 이름이 일단 KNU 학생 설계 융합 전공 공모전이라고 합니다. 어떤 공모전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이름에서 알고 있듯이 우리 대학에서 융합전공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사 제도를 운영할 때 필요한 교육과정을 좀 공모하는 공모전인데요. 네. 특이하게는 학생이 설계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결국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번 공모전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모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융합전공이라는 단어를 좀 생소하게 네, 네. 느끼거나 혹은 처음 들어보는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융합전공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융합전공은 아마 근래 들어서 나온 전공의 용어일 것 같은데요. 융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한 학과 중심으로 운영됐던 거를 두 개 정도나 세 개 정도의 관련 전공들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전공 형태로 만드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두 개나 세 개의 학과의 교육과정 내용들이 포함되게 돼 있고요. 네. 그것들을 시너지 효과로 만들어서 하나의 전공 형태로 발전하는 게 융합전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개 정도의 융합전공이 운영되고 있고요. 네. 16개나 되는 융합전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 두세 개 정도의 각각의 전공들이 콜라보레이션해서 또 새로운 전공을 또 만들어내고 그리고 부담은 적다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공모전에 대해서 우리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부본부장님 좀 홍보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은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수요자가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데 대학도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의 과목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설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되고요. 이번이 아마 우리 대학에서는 첫 번째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설계해 볼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으니 우선은 참여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학생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장학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네. 중요하죠. 현재 저희가 이 공모전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학금은 네. 우리 대학 역사상 가장 많은 수준의 장학금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하셔서 많은 수혜를 누리셨으면 좋겠다. 게다가 최우수상 대상 같은 경우에는 네. 총장상입니다. 네. 총장상까지. 총장이 주는 상이기 이야. 때문에 그렇게 많은 총장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없죠. 네, 이번 야.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예전에 학부생일 때 제가 다닐 때 왜 이렇게 좋은 기회, 공모전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학생 여러분, 사실 이 교육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네. 내가 원하는 걸 얻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저는 그 총장상도 그렇지만
장학금. 교수님. 맞습니다. 장학금이 네.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너무 좋은 기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일단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융합이기 때문에 한 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3명 이상 되는 팀으로 구성하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뭐 잘 짜여진 팀이다 그러면은 네. 3-4명이 서로 다른 학과에서 다른 학과에서 참여하신다면은 가장 이상적인 팀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네. 다른 학과로 구성되어 있는 팀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저희의 의도를 이 공모전에 좀 반영하였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서너 명으로 팀을 이루어서 혼자는 안 되고 2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서너 명 정도로 다른 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한다면 가산점이 있다고 합니다. 가산점 요인이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융합전공 공모전인데요. 이 설계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설계 분야가 조금 애매하다. 아니면 심사 평가 요소에 좀 이게 영향이 되나? 이렇게 감점 요인이 될까? 학생들이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참고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문 낸 그 서류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주제 분야 분류 참고 사항이라는 그 문서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보시는데 분류 체계는 기본적으로 3가지 분류로 저희들은 영역을 분류했고요. 첫 번째 분류는 첨단 신기술 분야입니다. 이 첨단 신기술 분야는 요즘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빅데이터 네.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는 분야인데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정한 21개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 사업 분야에 해당된다면 이 첨단 신산업 신기술. 분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기초보호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네. 기초보호학문 분야는 전통적으로 우리 대학의 기초가 됐던 학문 분야들인데 그렇죠. 예, 대체로 인문 분야, 뭐 자연 분야, 맞습니다. 사회 분야, 뭐 예술 분야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과 관련되신다면은 넓은 측면에서 좀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된다면은 이 분야로 특정하셔서 내시면 되고요. 네. 둘 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싶으시면은 기타 분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분야든 간에 제출하시고 분류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뭐 심사에 반영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내가 어떤 분야에 해당되는 융합 전공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네. 체크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선택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내가 과연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파악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모전 출품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쏙쏙 골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신청서를 직접 한번 봤는데요. 네. 수요조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네. 수요조사 부분에는 과연 어떤 내용을 작성을 네. 좀 하면 될까요? 수요조사는 이 융합 전공이 왜 필요한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동원하셔가지고 문헌 분석을 하셔도 되고 그렇죠. 텍스트 분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설문조사나 인터뷰 조사 같은 맞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이 팀이 제안하고자 하는 융합 전공이 우리 사회에도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를 좀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신다면은 좋은 조사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가 인터뷰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충분히 내가 왜 이 융합 전공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정리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3번입니다. 3번. 자, 융합 전공 이수 목표를 설정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좀 팁이 있으면 전수해 드릴까요? 네. 이거는 한번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세미 씨. 네. 세미 씨 입장에서는 어떤 전공이 있으면은 뭘 배워야 될까요? 전공을 배우자면은 일단 전문적인 지식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이나 능력 네, 이런 것들도 맞습니다.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배운다 그럴 때는 네. 나름대로 이 배움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육 분야에서는 이 목표라고 하는 걸 세 분류 체계로 구분합니다. 네. 하나는 지식으로서의 목표. 그러니까 무엇을 배웠는지 지식으로 기억되는 것들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내 이 지식이나 어떤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기술을 목표로 삼으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융합 전공을 통해서 나아갈 직무에 관련된 태도들, 뭐 예를 들면은 뭐 교수자나 연구자로 나가야 된다면은 끈질김이라고 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이거 자체도 교육의 중요한 목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를 중심으로 이수 목표를 잡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융합 전공을 생각할 때는 학문에 대한 지식, 뭐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실기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필드에서 우리가 느끼고 필요한 부분, 역량적인 부분, 태도적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공모전 출품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서식에서 교육 과정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 교육 과정을 작성할 때 우리가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융합 전공이라고 하는 게 융합하고자 하는 학과 2개에서 3개가 모인 거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각각의 학과에 있는 과목들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편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가지고 교육 과정 2022년 네.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을 한번 보세요. 학부에 개설된 과목들을 보시고 네네. 그 과목 중에 일단 고르시는 겁니다. 아. 자기 주제에 맞게. 과목을 선택을 해서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수강 네. 꾸러미처럼 담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교과목을 구성하고 고를 때 어떤 제한이나 학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융합전공은 기본적으로 36학점 이수하는 게 기본 체계입니다. 36학점이요? 네. 학생들은 36학점을 이수하는 거지만 교육과정의 편성은 54학점까지 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54학점의 과목들이 학기마다 열리면은 네. 학생들은 그 중에 필요한 만큼 과목을 이수해가지고 총 36학점을 이수하면은 그 해당 융합 전공을 자기의 전공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54학점까지 편성이 되어야 한다. 최대 54학점까지 네. 편성이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융합전공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뭐 2가지, 3가지 학과들의 과목들이 굉장히 골고루 포함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각 학과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들을 균형 있게 예를 들면 54학점이다 그러면 3분의 1을 하셔가지고 나눠가지고 각각의 학점만큼씩 내놓고 1차적으로 기본 과목들을 구성하시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학과들을 융합 전공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하이브리드 교과목들을 개발하셔서 네. 설치해 놓으면은 융합 전공의 교육과정 체계들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 그대로 각각 2학문, 3학문 정도가 융합돼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골고루 교과목을 편성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교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이브리드 교과목을 학생들이 어떻게 구별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교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편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럼 어디를 봐야 되죠, 교수님? 이거는 아마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융합전공을 만들 때 3개에서 4개 과목은 하이브리드 교과목으로 요구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교과목이 기능하는 역할들은 무엇이냐면 전통적인 학과들이 가지고 있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각각의 단위 학과에서 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융합이라고 하는 특정한 주제로 묶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묶어줄 수 있는 과목들이 필요한데 그 과목이 하이브리드 과목입니다.
학생들도 우리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융합 전공들의 교육과정 편람들을 좀 한번 보시면서 아, 내가 이런 방식으로 개발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이 정도면 우리 학생들 무리 없이 잘 이제 적용해서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교과목 개발의 경우에는 보통 교수님들이 담당하셔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 공모전에서는 이렇게 하이브리드 교과목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작성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과목에서 내가 배우고 싶은 걸 한번 생각해 보고 그걸 교수자 측면에서 교수자가 작성하는 방식으로 쓰시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이 과목을 통해서 기대하는 내용. 네, 여러분은 현재로서는 학생이기 때문에 네. 아,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을 가지고 아, 이걸 가르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과목에 대한 내용 설명들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돼서 내가 교수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을 가르쳐야 될까까지 생각을 하면 조금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이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무리 없이 네. 잘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이 출품할 때 설계한 융합 전공의 필요성과 특성들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하나의 맥락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